네, 10월 6일 금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오전장에는 빨간불을 켜다가 네. 오후장에 갑자기 후루룩 빠지면서 그러니까요. 오늘도 조금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월요일이 또 한글 날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도 갑자기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어제 영민한 투자 끝나자마자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맞았어요. 장이 그냥 갑자기 급전직하하면서 어제도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수는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상승하는 종목 숫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많거든요. 네.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월요일이 또 연휴라서 또 연휴 때문에 또 시장이 좀 출렁거리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체 이제 매크로 가장 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거든요. 네.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짚어드렸는데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점차 다 시장에 좀 친화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장 예상치 정도로 발표만 좀 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오늘도 어쨌든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다음 주를 좀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짝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오늘장 키워드 요약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티타임 가지러 한번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키워드 세 가지는 어떻게 좀 요약을 해오셨을까요? 오늘은 전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슈를 같이 좀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데 방금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연휴가 너무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이게 또 연휴 끝나고 나면 또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연휴 징크스라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지수가 급반등을 했다가 추석 긴 연휴 끝나고 나서 수요일부터 시장이 그냥 급락세가 돼버렸잖아요. 네. 코스닥 지수가 수요일 날 4% 맞아요. 빠졌고 어제도 거의 1% 가까이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그러면 오늘 일단 시장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또 연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 해놨던 거 녹화를 잘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슈로만 놓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이제 수급 좀 블랙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 연이은 이제 연휴와 관련된 수급 공백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11월, 12월 달까지는 특별히 노는 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휴와 관련된 징크스 수급 공백은 저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고 특히 우리 국내 증시가 이번 조정에서 전 세계 증시를 통틀어서도 가장 좀 심하게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될 시점이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이제 키워드 좀 풀어드릴 텐데 오늘 지수 반등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주 강하게 살아나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니까 IT 종목들도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한 2%대 상승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신약 개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뭐 폐암 신약과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신약 플랫폼 개발하는 기업, 알러지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실하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어제 진짜 뒤통수를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뒤통수가 얼얼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제가 우리 영민한 투자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진짜 저점 나왔으니까 맞아.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해버리길래 상당히 좀 민망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오늘은 뭐 시장이 또 급락했으니까 그게 기회가 됐을 그렇죠. 수도. 저점에서 이제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됐을 거다라고 보고 네. 어제 오후장에 저는 열심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샀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도 여전히 이제 기회다. 코스닥 지수가 불과 한 달 전에 930포인트였어요. 근데 오늘 지수가 이제 2% 반등해가지고 겨우 이제 817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뒤통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좀 잘 종목들을 선별해서 접근하신 이후에 한글날 연휴 또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준비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원샷 스페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은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말씀해주신 이 키워드를 한번 요약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약간 코스닥 시장을 좀 공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떻게 세워오셨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이 이제 많이 빠졌다, 과매도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 생각은 이제 변함이 없거든요. 글로벌 증시 통틀어 봐도 코스닥 지수가 지금 9월 초부터 하면은 거의 13%, 14% 급락을 했다가 800포인트에서 드디어 이제 저점을 잡은 거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발상적으로 그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락 바텀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 바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위처럼 단단한 바닥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코스피 2,400포인트, 코스닥 800포인트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이제 깨지지 않는 저점이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2,400포인트 지금 견고하게 지지가 좀 되고 있고 코스닥도 800포인트가 견고하게 좀 지지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락 바텀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시장이야 오늘 반등 들어왔다가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눌림목 만들고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주식을 좀 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락버텀이라는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좀 저가 매수에 나설 타이밍이다라고 저희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 영미 매니저가 픽해온 원샷 스페셜 종목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종목 확인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종목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얼마 전에 편입했던 사마 알미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도 리뷰를 했는데 지금 수익률이 더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현재도 강한 빨간불 켜면서 이틀 만에 지금 10% 넘는 수익권에 있어요. 어떻게 이거 더 가져가 볼까요? 네,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 어제 딱 이틀 만에 11만 9천 원 거의 이제 12만 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14%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 추세를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사마 알미늄도 이제 10월 중순에 14만 원 정도 이제 고점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3개월 동안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2만 원, 2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까지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짧게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12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기셔도 상관없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이제 13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사마 알미늄 그다음에 TCC 스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제부터 이제 급등세가 나와가지고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타이밍이 됐다. 어차피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실적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4분기 때 저점 치고 내년부터는 또 전기차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기차 소재 종목들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은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이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면서 이 종목도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목표가를 그때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겠죠? 지금 딱 말씀드렸던 가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9월 말에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저점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한 13% 가까이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왔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세를 만들었던 가장 좀 큰 원동력은 결국엔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장 초반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외에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더 강하게 분출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지금 당뇨학회가 이제 끝났고 당뇨학회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20일 날 ESMO가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11월 달에는 미국 면역항암학회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제 일정상의 모멘텀을 좀 보더라도 분명히 이제 신약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재차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나이백도 목표가 24,000원 달성까지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원샷 스페셜 종목 네.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음 주를 미리 대비해 보는 그런 종목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다음 종목일까요? 주를 대비해서 네. 오늘 계속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두 종목 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말씀드릴 때 당연히 얘기가 나와야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33,400원의 현재가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제 펩트론을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어저께 쭉 미끄러지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고 오늘 장 초반부터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바로 펩트론이거든요. 펩트론이 지금 10% 가까이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인벤티지랩 같은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오늘 장 초반에 15%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정도 이제 누르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아주 강하게 양봉 뽑으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플랫폼 기술이에요. 약물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펩트론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찔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열풍이 불었던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사의 마운자로도 이제 일주일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5일에 한 번씩 이제 주입하는 걸로 임상이 이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펩트론은 이 스마트 대포 기술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이제 찔러도 되는 그런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복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일 주사를 찌르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찌르는 거하고 한 달, 두 달 만에 한 번 찌르는 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결국은 플랫폼 기술이 이제 중요하다. 지금 미국의 암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암젠이 지금 임상 1, 2상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플랫폼 제형의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주사제로 복용하던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중에는 경구용 그냥 알약으로 이제 복용하는 비만 치료제까지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하반기 끝나기 전에 일라이 릴리가 마운자로의 이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임상 결과 그리고 이거 알츠하이머 신약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적응증에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GLP-1 유사체가 올해 상당히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거고 다양한 적응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이전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어요. 펩트론은 아직까지 기술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결과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어저께 3만 원이 깨진 자리에 최저점을 딱 찍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위치를 보면 일단은 3만 원 정도 전후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전고점까지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이제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제가 2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안에서 오늘 펩트론을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비만 치료제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8,000원 도달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도 아까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였다면 두 번째는 어떤 모멘텀을 두 가지고 있어요? 번째도 비만 치료제 플러스 알파의 오, 모멘텀을 이제 더 보유하고 좋은 거 있는 아니에요, 종목이에요.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이 종목을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 30만 9천 원 현재가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요즘에 이 폐암 신약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약품, 종근당 이런 기업들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적도 분명히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을 1년에 막 500억, 1000억씩 지출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다. 그것 자체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R&D 비용이 많이 이제 축소가 좀 됐다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R&D 비용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R&D 비용이 증가하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로스젠이라든지 아모잘탄, 뭐 88 이런 이제 전문의약품들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추정치를 지금 따져보면 매출액만 3,600억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30억 이상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치만 놓고 따져봐도 이 종목은 아무리 못 가도 지금 40만 원 이상에서는 거래가 되어야 되는 수준인데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한동안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임상의 단계가 가장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에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네타이드라고 하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이미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28일 날 이 에페글레네타이드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임상 시험 승인 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3상이 승인되고 나면 아마도 가장 빠르게 3상의 결과까지 이제 완료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시판 허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틀어 봐도 한미약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넷시라고 하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이 넷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넷시도 지금 사실상 임상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ESMO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10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는 ESMO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기업이 한미약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예전에 HLB도 망하지 않았느냐, 신라젠도 상폐 위기까지 가지 않았느냐, 헬릭스미스도 3상에서 엎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과 과거에 이제 방금 언급드렸던 그 기업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네. 빅파마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임상 3상까지 가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FDA 문턱이 워낙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빅파마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슨앤존슨, 얀센, 머크 이런 기업들하고 공동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임상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고, 물론 자체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그 과실도 훨씬 더 크겠지만 그쵸.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빅파마들과 공동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 마일스톤을 유입받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 신약을 개발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저는 월등히 더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거의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티닙이 최종적으로 임상 3상 성공하고 미국 FDA 시판 허가까지 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빅파마하고 신약 개발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후보 물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기업들의 사례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30만 9천 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은 요 한미약품도 4월 달에 주가가 강하게 한번 반등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금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단을 목표가로 잡고 3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34만 원, 35만 원 요것만 뚫고 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적정 가치가 한 4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자리를 뚫고 나면 4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7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어닝 시즌에 돌입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제약 바이오 종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월요일 푹 쉬고 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